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현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고 계십니까? 신문 방송에서도 종종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죠.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39.8%에 달합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2025년 기준이며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면서 잘 사는 나라인데도 말입니다. 즉 10명 중 4명의 어르신이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의 가족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명한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후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밤잠 설치셨던 분들, 현명한 부모가 되는 길, 그 해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길, 이 세 가지는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으실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재취업률은 전년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벌이를 넘어 사회활동을 지속하며 활력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퇴직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경제적 안정과 직결됩니다. 또한 나는 자식이 부자라서 괜찮아. 자식이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구시대적인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자라서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도 부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자식이 부자이면 자식 돈일 뿐입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쓸 곳이 많아집니다. 자기 자식을 위하여 어느 엄마가 과외비 월 100만 원을 지출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식을 위해서는 월 100만 원을 쓸 수 있지만 결혼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는 용돈이든 생활비든 쉽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공감되십니까? 그래서 자신만의 수입원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어르신은 평생의 경험을 살려 시니어 컨설턴트로 활동합니다. 또 어떤 분은 취미로 배웠던 제과 제빵 기술로 작은 공방을 열어 용돈 벌이와 보람을 동시에 얻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습니다. 재취업으로 한 달에 버시는 여러분의 수입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받으면 천상금화이죠. 하지만 노후의 재취업 현실이 그렇겠습니까? 예전에 말이야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얼마를 벌었는데 라는 사고방식은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것만이 멋진 노후를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에서 자신만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수입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좋으니 능동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자유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정서적 독립을 위해 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안 찾아오면 서운하다. 내 외로움을 자녀들이 채워줘야 한다. 는 생각은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한국심리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자녀 중 65% 이상이 부모의 정서적 의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라는 노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하게 서운함을 떨쳐버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제는 자신에게 질문해 볼 때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울까? 어떤 일에서 행복을 느낄까? 봉사활동, 새로운 배움, 오디오북 듣기, 소통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 등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넓고 다양한 기회가 가득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액티브 시니어 캠페인도 이러한 점을 강조합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자녀에게 기대기보다 나만의 행복을 찾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현명함입니다. 셋째, 건강 독립을 위한 꾸준한 자기 관리는 필수입니다. 건강은 행복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어디 조그만 상처가 나도 젊었을 때에는 하루 이틀이면 좋아지는 상처도 노후가 되면 오래가기도 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오래가기도 하고 고생도 오래하게 되죠. 불편하기도 하고 고생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과 허리에 이상이 오면 정말 큰일이죠. 근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으니 더욱 이상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어디 무릎 관절과 허리뿐입니까? 전신이 다 해당되죠. 휴 세월이 그런 것을 어찌합니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젊은 층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더욱이 2024년 노인 의료비는 국내 총 GDP의 12%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개인의 부담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는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운동, 싱겁게 먹는 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주요 질병의 조기 발견율을 높여 의료비 지출을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훈련도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은 곧 자녀의 걱정을 덜어주는 최고의 노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삶을 마감하고 싶다고요. 그 하루 이틀은 자식들과 보고 싶은 인연을 만나고 그동안 고마웠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삶의 종지부라는 먼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불편하고도 해서 조심조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노후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진정으로 존경받는 현명한 어르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아닌 지혜와 사랑을 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며 자녀와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 이 3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여러분의 노년은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더 가까이 호흡하고 싶은 조대석 TV입니다. 감사합니다.